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니까 웃지 못할 상황도 종종 나와요. 엔트리에 선수가 없어서 지명타자를 깨면서 투수가 대타로 올라가서 타격을 하는 경우도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서울이 난 롯데의 딸 꽃겨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롯데자이언츠 5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6월 중순까지 그렇게 좋지 못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작가님들도 보기 힘들다며 탈주를 하시는 경향이 간간히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지 않은 팀 분위기에 비판적인 영상을 찍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꽃겨울 팀은요, 연꾸님께서 매일매일 롯데자이언츠 2군 경기들 기록을 가져와서 항상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도 2군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확인하는 편인데 요새는 조금 2군 경기들을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요새 퓨처스 기록을 보지 않는 이유와 답답한 1군 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연꾸님의 블로그를 사용하고 있고요. 연꾸님의 블로그는 상세보기 더보기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퓨처스 기록을 잘 안 보시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번, 2군에서 타격 페이스가 1군에서 유지될 수 없는 환경. 퓨처스 리그에서 아무리 좋은 페이스를 갖고 1군 엔트리에 진입했다 손 치더라도 올라와 있는 페이스를 유지할 여건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몇 가지 예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호연 선수, 이 시즌 퓨처스 리그에서 4할의 타율과 함께 OPS를 0.960까지 끌어올리면서 뛰어난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분명히 기회가 필요한 선수인데 1군 엔트리에 자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컸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5월 5일까지 퓨처스 리그 경기 소화하고 5월 10일부로 1군 엔트리 콜업이 됐어요. 물론 5월 6일부터 9일까지는 퓨처스 리그에서 경기가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콜업 후에 좋은 타격감을 이어가기에는 기회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군 콜업이 5월 10일이었는데 무려 열흘 동안 타석에 들어간 횟수가요 4번에 지나지 않습니다. 퓨처스 리그에서 기록까지 생각해 본다면 5월 20일 무려 15일 만에 선발 출장을 했는데 외려 15일 만에 선발 출장한 선수가 3타수 2안타를 쳤다는 것이 놀랍고요. 타격감이 한참 좋을 때 계속 쳐줘야 되는데 자꾸 쉬게 되는 거죠. 이러면 타격감이 당연히 올라올 수가 없겠죠. 이런 케이스가 이호연 선수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한태양 선수인데요. 분명히 공격보다는 수비 쪽에서 재능이 있다고 판단되던 차기 유격수 후보 자원이 퓨처스 리그 경기를 소화하면서 5월 21일까지 3할 2푼 1, 2의 타율과 함께 1홈런에 4개의 도루도 기록하는 등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었어요. 때마침 한동희 선수의 햄스트링 부상과 함께 1군 엔트리 등록됐고요. 그러나 좋은 페이스 이어가지 못했죠. 첫 1군 경기 치르는 데까지 걸린 일수가 3일, 그리고 열흘이나 지나서 한 경기에 3번의 타격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졸 1년차 20살 완전 생신인 선수가 이런 기회 속에 자신의 타격감을 유지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숙제였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1군에서 첫 안타를 기록하는데 걸린 시간이 무려 20일, 11경기가 소요됐고요. 18타수 1안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런 환경이라고 한다면 이 두 선수가 아니더라도 타격감을 유지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인지 퓨처스 리그에서의 타격 기록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생겨버린 거죠. 두 번째, 2군 선수들의 줄부상으로 인한 수비 포지션 붕괴, 부상 선수 목록입니다. 5월 31일부터의 퓨처스 리그에서는 1군으로 복귀 전에 컨디션을 회복하기 위해 한동희, 정훈, 전준우 같은 선수들이 2군에서 10타석 정도 경기를 소화를 했죠. 이런 과정이야 예전부터 있었고 꼭 필요한 과정이니까 이해를 하지만요, 1군의 난 구멍을 메우기 위해 많은 선수들이 1군에 콜업이 되면서 2군 엔트리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군에서 경기를 치러야 하는 선수들 중에 신용수, 강로환, 최민재 등 외야수들 사이에서 많은 부상이 일어나면서 내야수로 뛰는 선수들이 외야수로 경기를 소화하기 시작했어요. 6월 2일자 퓨처스 리그에서 우익수로 출전한 김동욱 선수는요, 내야수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육성
선수로 입단한 선수라는 거예요. 김도욱 선수 대학리그 시절에도 대수비로 나갔던 2번의 땜빵 외야수 출장 제외하면 대부분 내야수로 출장을 했고요. 그런데 6월 2일 이후로 꾸준하게 외야수로 출전을 하고 있어요. 물론 내부 소식을 모르니까 이 선수가 외야수로 전향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신인 지명도 받지 못했던 선수가 특출나게 좋은 기록도 없는데 포지션 변경을 시킨다? 이거는 극히 드문 상황입니다. 현재 발생한 이 줄부상 상황에 희생되고 있는 선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야수들 중에서 누군가 외야로 나가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또 피해를 보고 있는 포지션은 포수예요. 강태율 선수가 6월 4일 경기 선발 포수 출장을 하고 경기 후반에 선수들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1루수로 출장을 했습니다. 그나마 포수 포지션의 선수들은 출장 기회가 늘어나는 장점이 될 수 있어서 또 다른 시각이 필요하기도 합니다만 진짜 문제는 6월 5일부터 시작이었습니다. 6월 3일 이후로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된 배성근 선수요. 분명히 1군 뎁스 자원이에요. 퓨처스 리그에서도 내야수, 특히 유격수, 이루수를 소화하면서 페이스 올린 다음에 1군으로 올라와야 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야 포지션의 신인들 선수를 채우기 위해서 구멍이 난 중견수 포지션을 대체할 선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6월 7일 이후로 배성근 선수 계속 중견수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니까 웃지 못할 상황도 종종 나와요. 엔트리에 선수가 없어서 지명타자를 깨면서 투수가 대타로 올라가서 타격을 하는 경우도 나왔어요. 물론 타자로서 경험이 있는 머타니 김대우 선수의 타격이었지만 관중도 들어올 수 없는 환경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6월 10일 경기는 아직도 의문인데요. 지금 기록만으로 봤을 때 9회 초 좌익수로 출전했던 김민수 선수가 마지막 타석에 들어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투수 이강진 선수가 대타로 들어왔어요. 정말 최근 퓨처스리그 경기는 의문투성이에요. 1군 경기처럼 모든 기록이 다 오픈되는 게 아니라서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2군 기록인데 이건 뭐 추측도 불가능하고 정말 이런 기록이 왜 계속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1군 엔트리와 연동 문제. 이게 더 답답한데 1군 엔트리에서 약간의 변화만 가져온다면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도 있다. 그 중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두 포지션이 장두성 선수와 한동희 선수입니다. 먼저 장두성 선수요. 5월 21일 전준호 선수 부상으로 대체된 1군 엔트리 자원인데 올라온 이후에 2번의 경기를 제외하고 모두 대주자 혹은 대수비로 출전을 했어요. 쓰임새로 생각을 해본다면 외야수 한 명의 휴식일에 대체 출장 혹은 경기 후반 1점을 내기 위한 대주자로 쓰이는 거예요. 차라리 김주현 선수를 다시 올려보는 게 어떨까? 어차피 전준우, 피터스 2명의 선수는 부상이 아닌 이상의 경기 후반에 대타와 바뀔 상황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러면 남은 한 자리를 추재현 선수와 황성빈 선수가 번갈아 가면서 운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신발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기에는 1군, 2군 합쳐도 팀 사정이 녹록치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2군에 지금 외야수가 없어서 내야 선수들이 계속 외야 출장을 하는 상황인데, 그리고 사실 이대호와 한동희 그리고 지시환 선수 대주자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들보다야 빠르다면은 기용이 가능하겠죠? 내야수가 한 명 더 늘게 돼가지고 전준호 선수를 1루수로 출장시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외야수 문제는 당분간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대호 선수 체력 관리는 물론이고 가장 뛰어난 페이스를 보이는 선수 중 한 명인 안치홍 선수의 페이스 관리도 가능하죠. 그리고 1군이 우선시되어 운용되는 기조면 조세진 선수 1군 등록 기한이 풀리자마자 등록시키는 게 활용도가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지금 2군 상황과 1군에 의문이 드는 기용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제가 영구님께 이 글을 부탁드리기 전에 사실 2군에서 계속 배성근 선수가 중견수로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좀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모든 선수들이 부상인 거는 어쩔 수 없고 팀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지만 정말 이렇게까지밖에 운용이 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선수들이 타격감을 유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더욱더 아쉬워요. 그리고 롯데자이언츠는 왜 이렇게 부상이 많은가요? 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번 영상마다 힘드시죠 하는 것 같은데 아직 경기
3분의 1 정도 진행을 했고 후반에 우리 선수들 다 돌아오면 반등의 여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롯데자이언츠 응원하는 김에 힘들지만 조금 더 힘내보아요. 꽃겨울팀도 조금 더 양질의 컨텐츠를 위하여 어떻게든 쥐어짜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롯데야구가 같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프리카TV에 꽃겨울 검색하셔서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만 힘들어 하고 싶다. 그만 힘들고 싶다.